지난 21일 한국은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며 세계 7번째로 우주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된 순간은 역사의 한 장면이 되어 봐도 여운이 남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사 다음 날이던 22일 아침 누리호에 탑재된 성능 검증 위성이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도 성공을 하며 성능 면에서도 완벽함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누리호를 바라보는 세계의 관심은 2년 동안 하루 14바퀴 반씩 지구 상공을 돌 위성의 임무에 쏠리고 있습니다. CNN과 BBC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은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순수 한국의 기술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무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전문가 황지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지만 로켓 엔진 기술에 필요한 산업 기반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왜 이렇게 한국의 누리호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성 발사체의 성공은 곧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반사 이익으로 각국들의 방산 러브콜을 받고 있죠. 결국 한국이 군사, 방산 강국을 넘어 우주 강국까지 올라서자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국방장관까지 긴급 방한하며 한국의 무기 구매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소련제 무기인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FA-50 구매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모습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미국의 F-16을 도입하려 했으나 물량 부족으로 인한 기일 연기가 예상되며 FA-50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FA-50에서 멈추지 않고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2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전차 재고 물량이 넘쳐 생산을 멈춘 지 10년이 넘은 반면 현대로템은 지금도 K2 전차 공장을 가동하면서 성능과 제품 생산 속도 면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한국 무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자 한국 무기에 경험이 있는 노르웨이 역시 한국 방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디펜스가 호주 수출 목적으로 만든 차세대 장갑차 AS-21 레드백을 노르웨이에 수출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화그룹과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가 최근 방산 부문 MOU를 체결하고 한화디펜스 등의 보병 전투장갑차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노르웨이는 2017년부터 노르웨이의 K9 자주포 23문, 탄약 운반차 6대 등 2,132억 원 어치의 무기를 수입했는데 레드백을 차기 보병 전투차로 선정할지에 방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에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지만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방산이 주목받는 자체가 엄청난 일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 방산 시장이 유럽 시장에서 활발해진 계기는 단연 폴란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필리핀군에서 확인된 실전 능력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시장의 물량이 부족해 도입이 늦어진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무기 수입을 성능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작년 3월 한국의 FA-50의 실전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필리핀군이 남중국해에서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한국에서 도입한 FA-50PH 경공격기를 출격시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는 남중국해 휘선 암초 인근에 정박 중인 220여 척의 중국 선박의 즉각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군용기를 매일 보내 주권 순찰을 하고 있으며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며 필리핀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 주둔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필리핀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미사일 호위함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을 보면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들로 자국을 보호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필리핀군은 마리이 전투 등의 FA-50PH를 투입해 정밀 폭격으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당초 경공격기 도입에 부정적이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런 소식을 듣고 한국이 만든 FA-50PH가 필리핀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공군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FA-50 경공격기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업계와 필리핀 국영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은 카이의 FA-50 초음속 경전투기의 개량형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나 내년에 최소 12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며 구매 규모는 612억 페소, 약 1조 4,706억 원 규모입니다. 코너&써니 칼나스 공군참모총장은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FA-50은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다목적 훈련 전투기라며 조종사들이 고성능 항공기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FA-50PH 개량형인 블록 20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필리핀 공군이 개량형 전투기를 원하는 건 중국과의 영토 분쟁 때문입니다. 보호 수역과 영공에서 순찰할 수 있을 만큼 FA-50PH의 성능 개량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카이 관계자는 FA-50 경공격기의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이라며 고객 맞춤형 제안을 통해 FA-50 등 국산 항공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어 국방력 강화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외교부 공식석상에서도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화되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남중 국해에서 해상 민병대의 압박에 맞서는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난달 반중국 연대 강화를 노리고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의 특별 정상회의를 12일 만찬을 시작으로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금전적 지원과 함께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한 해안경비대 함정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이 한국산 공격기에 무한한 애정을 보이자 일본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예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에 상당한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의 헬리콥터 부품을 올해 안에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일본과의 의미 있는 협력을 지속하지 않았으며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필리핀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면 현재 불안한 자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 10대 광물 생산 잠재국,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대 광물 자원 부국으로 꼽힙니다. 특히 단위 지역당 매장량은 금이 세계 3위, 구리 4위, 니켈 5위, 크롬 6위로 평가되고 필리핀 국토의 30%에 해당하는 900만 헥타르 부지가 주요 구리, 금, 니켈, 크롬 산지로 꼽힙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광물자원 매장 가치를 8,400억에서 1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환경자원부 산하 광산지 7국은 금속광물 매장량을 79억 톤, 석태암, 대리석 등 비금속광물 매장량을 510억 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과 군사협력을 넘어 자국의 원전 사업도 한국에 수주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필리핀의 바탄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했지만 미국의 원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현재 필리핀은 바탄 원전 공사 재개를 시작으로 대규모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인 폐쇄 및 원전 사업 재개를 국가에너지 정책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필리핀 원자력 사업을 담당하는 카를로 아실라 원자력연구소 소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력 발전 도입 가속화를 위해 바탄 원전 발전소 부활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제안한 바탄 원전 사업 재개 투자와 관련해 2년 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과 필리핀과의 관계 협력이 심화되자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필리핀과 완벽한 우방국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사회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과 러중연합으로 나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우방국 확대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협력국으로 존재해왔기에 아시아권에서 필리핀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서방에 대응하기 위해 브릭스를 창설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엄청난 서방의 제재에도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공백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러시아는 중국을 비롯해 자신들의 우방국을 구축하기에 나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브릭스 화상 정상회의에서 브릭스가 세계 인구 30억 명,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25%, 세계 외환 보유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원국들이 단합해 서방에 맞설 자체적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러중 연합체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안보 강화와 방산 수출, 필리핀과 같은 우방국 확대가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